네, 잘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네, 작가님 크리에이터로서 그 원본의 저작권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혹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잘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구매를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권한을 다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작품 그 자체는 구매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 따른 저작권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샀었을 때 네. 그 책을 10,000원 주고 만약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 책 자체는 이 사람이 사는 거지만 이 책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내 이름으로 다른 곳에 출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업용으로 예, 출판할 수 그건 왜 있죠. 그러냐면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책 자체를 사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까지 산다고 하면은 그 10,000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작가한테 주고 네. 따로 저작권도 내가 사겠다라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저작권을 사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출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저작권을 판 그 작가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 내용을 팔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겠네요. 만약에 저작권이 거래가 그렇죠. 된다면. 우리가 NFT의 어떤 작품을 사게 되면 그 이미지는 사는 거지만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소유권을 갖는 거지 저작권을 사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게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작가의 NFT 이미지를 샀으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뭐 상품으로도 만들고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순수 미술을 하시니까 이제 네. 원화 작품을 구입을 해도 그것에 저작권이 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만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내 작품에 저만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예, 다른 좀 작가들하고 조금 다르게 나의 캐릭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 내 작품을 산 사람이 어떤 작품 한 점을 샀는데 그분이 내 그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서 만약에 다른 상품을 제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이 이미지를 샀으니까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내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저는 나한테 그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내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제가 판매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네. 그러면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는데도 저작권이 네. 생긴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을 보통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 펜으로 내가 어떤 그림을 만약에 그렸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저작권은 자연 발생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만약에 집에서 나 혼자서 그렸다. 그럼 사람들이 모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전시. 내가 뭐 전시를 통해서 공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출판을 통해서 공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공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특허라고 하는 건 가장 강력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건 법적으로 그걸 이렇게 딱 인증해 주는 거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조금 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공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NFT를 사더라도 그것의 소유권만 사는 거지 그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만 사고 되팔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값이 오르고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즘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뉴스를 보거나 하면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것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소유권과 저작권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아까 제가 이제 뭐 출판했을 때 책을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미키 마우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간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향후 미술과 NFT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NFT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아, 왜냐면 이번 주 1위를 한 그 네. NFT도 이제 스페인 예술가 조안 코넬라 네. 작가인데 그분도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네, 그래서 같은 순수 미술을 하시는 입장에서 NFT, 네. 그러니까 순수 미술의 NFT 네. 비즈니스 방향성. 방향성. 네. 아까 전에 저도 이제 초짜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어떤 형식으로 이제 뭐 발전할 것인가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해봤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크게 시대가 이제 변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작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앞날이 좀 이렇게 막막한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긴데, 그것이 예술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판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인 거야. 자기를 알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NFT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NFT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뭐 마케팅이든 새로운 어떤 그런 방법들이 네.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이제 발행을 네. 한다거나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작가들은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작가들은 어찌됐든 작업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네. 거기 이게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 순수 미술과 그 NFT가 이제 접목을 이루어가는 것은 글쎄 저보다는 이제 좀 젊은 NFT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이 미술계하고 다른 어떤 접목들을 찾아가는 분들의 좀 역할이 아닐까. 일단 단순하게 일단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마케팅도 따로 붙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음.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또 와주신다면 저희한테 네. 감사하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또 NFT를 발행하실 네.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 NFT 쪽에서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에서도 저한테 이제 좀 연락이 와서, 어디인가요? 아직은 이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예.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인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전시를 했고 또 전시를 할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를 제 작업에 대해서 알리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작업들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NFT 작가로도 이제 전향을 하시면 세계적인 작가가 되실 거니까. 뭐 전향이라기보다는 저는 어차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NFT 작업이나 제가 뭐 페인팅 작업을 하는 거나 다 저한테는 다 똑같은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저의 어떤 재밌는 작업들이고, 그걸 어디에 이제 공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제가 뭐 디지털 작업을 해서 뭐 그런 어떤 뭐 방법적인 부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제 마음 자세는 그냥 저의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걸 이제 공표를 하는 거고, 저의 활동들은 그런 뭐 작품의 어떤 가치, 어떤 아티스트들은 작업의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티스트 그 자체의 가치를 또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가치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작업 또한도 사실은 이제 가치가 있는 그쵸. 행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계속 이렇게 높여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도 좀 재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걸 공유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또 좋은 것이고. 네, 네. 마트놈 작가님의 이제 네. 재미있는 작품들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이제 제 작업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누구나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갤러리에서 사실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갤러리 안에 들어와서 작품을 보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분들이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서야 좀 이제 작품을 보고 네. 하지. 예.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들어와서 작업을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좀 엄숙한 느낌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좀 미술을 좀 이게 대중화시키는 데도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있어요. 예. 네. 말씀해 주셨던 상해에서의 개인전은 일정이 언제쯤으로 잡혀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여름 때 홍콩에서 개인전이 이제 기획이 되어 있고 날짜는 아직 미정. 7월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거기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가면서 그 일정이 조금 이제 미뤄질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싱가포르에 이제 양갤러리라는 곳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네. 그 양갤러리라고 하는 곳은 싱가포르에 이제 본사이고 베이징 798에도 갤러리가 상당히 큰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중화권 쪽으로 해서 이제 미술 이제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갤러리는 약간 그 조금 더 이렇게 젊은 느낌의 갤러리예요. 거기도 이제 홍콩에 몇 군데 이제 장소에서 그 갤러리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쇼핑몰 안에 이제 위치한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그쪽하고 좀 이야기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상해 쪽은 또 다른 분인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기획하시는 분이 상해에 있는 이제 갤러리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제 전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해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제가 페인팅 작업도 하지만 에어 조형물을 좀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서도 작업을 하는데 그 국제 설치 미술제에서도 이제 좀 전시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 상해. 네, 상해 쪽에서. 그리고 그런 전시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좀 연결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정된 게 홍콩과 상해의 전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개인전. 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의 아트놈 작가님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되고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트놈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